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퇴직자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은퇴 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 훨씬 더 행복하게,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예정자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질까? 제가 10년 넘게 50에서 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참 재미없게 사시는구나, 참 외롭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특히 남성들이 퇴직 후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50대를 기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나라들은 40대 중반 이후의 행복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정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떨어질까요? 그 이유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면서 먹고 살기만 바빴지 정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국가들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살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 후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6가지 방법.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기.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기에는 1억 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평생을 살면서 세상의 호기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나도 시간이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호기심을 다시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호기심과 관심이 여러분의 무료한 삶에 신선한 영양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료화면은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재미가 있어? 그냥 눈 뜨면 하루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시면 몸이 더 빨리 늙어요. 다른 이유 없이 늙었다는 이유로 생기는 병이 참 많아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것은 물론이고 눈은 침침하고 귀도 점점 잘 안 들리고 치매나 암에 걸릴 확률도 커지거든요. 덜 아프고 싶다면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천천히 늙을까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확실한 것은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그만큼 빨리 늙는다는 거죠. 자식은 자식 인생, 나는 내 인생. 부모 자식 간에 서로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면 서로에게 큰 부담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데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면 마음에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뉴스 기사 제목이 뭐죠? 노후 준비, 자식이 리스크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노후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을 절대로 자신의 수준보다 무리해서 지출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젊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퇴 후 노년기에는 현실적으로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것보다는 형편에 맞게 적당히 지원해주고 내 노후를 챙기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갖자. 은퇴자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 취미 생활 없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신가요? 이렇게 계속 산다면 삶은 재미없고 지루한 삶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사교 댄스를 배워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그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사교 댄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살맛이 난다. 행복하다. 나에게는 이 취미 활동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미 생활은 노후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방금 소개한 60대 남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할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셨는데요. 지금은 사교 댄스라는 취미 생활을 통해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것은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취미 생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찾아 즐겨보세요. 말을 많이 하자 단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이 있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인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단 대화를 할 때는 내 자랑, 내 과시가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 상대방이 공감하는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럼 외롭지 않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SNS 활동을 많이 하자. SNS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세상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두 다 SNS를 통해 소통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떨어져 사는 가족들 간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SNS는 단순히 대화와 소통의 장소를 넘어 나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서 꾸준히 올려보세요. 그럼 그 콘텐츠가 온라인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과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거예요. 독서 모임에 나가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항상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할 모임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향이 좋습니다. 요즘 오프라인의 독서 모임이 정말 많습니다. 이래서 두 군데 가입해서 활동해보세요. 지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책만 있다면, 독서 모임에 활동할 수 있다면 지루할 틈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하나씩 가져와 보세요. 그럼 가져오는 것에 비례해서 당신의 퇴직 후의 삶은 더욱더 활력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1.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자. 2. 자식은 자식 인생, 나는 내 인생. 3.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자. 4. 말을 많이 하자, 단 도움이 되는. 5. SNS 활동을 많이 하자. 6. 독서 모임에 다니자. 우리가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기찬 내 삶을 만들어 보세요.